오케이, 아인슈타인의 최초의 슈도 캘큘러스. 자, 일반적으로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슈도 캘큘러스는 다음과 같은 덧셈으로 슈도 에디션이라고 합시다. 그냥 캘큘러스까지. 지금은 슈도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들은 안 할 테니까 그냥 슈도 에디션. 슈도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말로 적절한 번역이 없어요. 비스무리한데 진짜는 아니다라는 그런.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그죠? 돌배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배는 아닌데 이렇게 배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 그래서 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슈도 비스무리하다라는 얘기. 비스무리하죠. 어찌됐든 간에. 특별한 케이스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여기서는 광속계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 파라미터인데 우선 그냥 아인슈타인의 덧셈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a 더하기 b에다가 1 플러스의 q 스퀘어의 ab c 제곱분의 1이 달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서 q는 c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따라서 q라는 파라미터를 갖다가 변수를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결국 기존 덧셈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속이라는 친구가 광속이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뉴턴은. 그죠? 그러면 뉴턴 입장에서 봤을 때 C에 대응되는 값은 뭐였었어?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덧셈이 뉴턴 갈릴레이 역학으로 가는 그런 과정은 C라는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터미네이트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거죠. 무한대까지 가는. 즉 Q를 0으로 보낼 때가 된다. 그죠? 그래서 Q라는 파라미터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바로 A 더하기 B가 되죠. 이것은 슈도 에디션이 아니라 오디너리 에디션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속도 덧셈 규칙이 결국 이 갈릴레이 속도 덧셈 규칙으로 가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A에다가 P라는 펑션에 의한 B라고 하는 이러한 덧셈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적절한 펑션 P에 대해서 P 인버스에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 여기서 이 P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일단은 싱귤라리티가 없는 스무드한 펑션이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학적으로 스무드하다는 얘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함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익스포넨셜 아니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런 x분의 1 이런 거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P 인버스가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 인버터블이라는 얘기죠. 즉 역함수가 잘 정의되는 그런 함수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x 그러면 로그가 정의될 거고 이렇게 정의되는.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스무드하고 인버터블한 함수만 주어지면은 얘는 덧셈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만족을 해요. 근데 이러한 매핑을 잡을 때 이 P라고 하는 이 친구를 우선 첫째, 얘는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라는 식을 만족을 해요. 수학적으로. 표현법칙 성립한다는 얘기. 둘째, A 더하기 P의 B 더하기 P의 C는 A 더하기 P B의 더하기 P C. 일반적인 임의의 함수를 갖고도 3번 이러한 경우에도 A 더하기 P의 항등원이 존재해요. 그죠? 자, 이런 항등원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결국 요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은 그냥 합시다. P 인버스의 PA 더하기 PE가 PA가 되는 이러한 A가 되는 게 바로 항등원 E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양변에 이게 phi 인버스를 걸어줬으니까 phi를 똑같이 걸어줘봐요. 그럼 뭐가 돼? phi A 더하기 phi E는 뭐가 돼요? phi A가 되지. 그쵸? 그럼 이러한 항등원은 phi E는 이게 바로 가 0이 돼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경우에 항등원은 결국 0을 역함수 시킨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러한 함수를 잡을 때 우리는 phi라는 이러한 펑션을 잡을 때 phi 빵이 되도록 즉 빵이 빵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결국은 뭐가 가능하냐면 a 더하기 x가 0이 되는 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뺄셈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 즉 아인슈타인은 덧셈만 있는 게 아니라 뺄셈도 있죠, 그렇죠? 즉 아인슈타인 상대 속도가 뺄셈이죠. 아인슈타인 뺄셈이죠, 그렇죠? 아인슈타인 속도 덧셈은 덧셈이고, 아인슈타인 덧셈이고, 음직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는데 거리의 가로수, 정지에 있는 가로수를 본다. 그럼 가로수가 뒤로 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는 아인슈타인 속도 뺄셈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그냥 A-1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A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원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거꾸로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X를 A의 역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이렇게 여기 지금 p가 있는데 또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어떤 마이너스에 p를 붙여서 A를 해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뺄셈은 그럼 어떻게 정의하느냐? 뺄셈은 지금 뺄셈은 사실은 그렇게 강의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뺄셈은 A에서 빼기 우리가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뺄셈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수의 연산으로 할 때는 뺄셈이 필요 없고 다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A의 덧셈에 결국 마이너스 pb 즉 B에 대한 새로운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해주는 거. 이것이 뺄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결합법칙을 호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p를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호목으로 하고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호목, 이렇게 호목으로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p라고 하는 스무드 펑크션을 갖다가 뭐 한 가지 잡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통계물리에서 새로운 어떤 이 덧셈을 잘 잡아가지고 스타가 된 물리학자도 있죠. 브라질의 살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왜 K의 엔트로피가 두 개를 더하면은 새로운 덧셈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왜 A의 저거하고 B의 엔트로피를 합치면 그냥 덧셈이 돼야 돼. 새로운 덧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굉장히 스타급이 됐어요. 브라질 최고의 물리학자가 됐다는 얘기가. 네. 그런 친구가 덧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슈도 덧셈을 갖다가 어디에서 이제 잘 활용하느냐 하는 거고 지금 관점은 이제 그건 아니에요. 지금 아인슈타인 덧셈이 슈도 덧셈의 한 범주에 들어갔다. 최초로 정의했지만 그럼 아인슈타인 덧셈에 해당하는 이 슈도 맵, 즉 다시 말해서 p라는 펑크션은 뭐냐는 거죠. 저러한 덧셈에 대한 슈도 펑크션은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슈도 맵 p는 px를 바로 q분의 1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x, q는 c분의 1이에요. 자, 이러한 맵으로 잡아주면은 바로 아인슈타인 덧셈이 나온다. 자, 이 함수는 바로 인버스가 잘 정의되는 이러한 친구예요. 그럼 얘는 q분의 1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qx 이렇게 인버스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과연 저러한 맵이 아인슈타인 덧셈을 만들어주느냐? 이것은 phi 인버스에다가 phi a, 즉 q분의 1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a 플러스 q분의 1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b. 자, 얘는 p라는 아인슈타인 맵의 b q분의 1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요놈의 큐베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a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b. 얘는 q분의 1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 시타 1 플러스 시타 2는 바로 탄젠트 하이퍼볼릭 시타 1 더하기 탄젠트 하이퍼볼릭 시타 2
1 플러스 탄젠트 하이퍼볼릭 세타 1, 탄젠트 하이퍼볼릭 세타 2, 그죠?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덧셈 정리. 이건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1 플러스 요거네. 요게 세타 1이고 요게 세타 2인 케이스니까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A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B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A 아니 예,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QB 오케이? 근데 탄젠트랑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는 탄젠트 하이퍼볼릭과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는 역함수 관계니까 사라지고 그죠? 사라지고 Q 나눠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A 더하기 B 하고 1 플러스 Q 제곱 AB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 아인슈타인 덧셈은 p를 이렇게 선택한 그러니까 만약에 C로 쓰게 되면은 C 배기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C분의 X라는 이러한 맵을 갖고 있는 슈도 덧셈의 하나의 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인슈타인 덧셈에서 우리는 그 뭐냐면 광속 뭐 얘는 좀 지워도 될 거고. 자, 아인슈타인 덧셈을 A 더하기 B라는 친구를 phi 인버스에 phi A 더하기 phi B라고 썼다라는. 자, 그러면 광속 불변의 원리는 왜 생기느냐? 그걸 봅시다. 그러니까 A에다가 탈 것의 속도에다가 C를 더하면은 광속을 더하면은 C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얘기는 phi의 인버스에 phi의 A 더하기 phi의 C는 그냥 C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양변에 phi를 때려보면은 phi A 더하기 phi C는 phi C.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느냐? 왜? 양변에서 얘를 지워버리고 나면은 A를 phi로 매핑시킨 거가 무조건 0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이 등식이 바로 무한대 이꼴 무한대 등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덧셈의 아인슈타인 맵의 구조를 보면은 phi x는 C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C분의 X. 여기에서 이 phi C라고 하는 값은 결국 C에다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1이에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1은 바로 무한대예요. 그죠? 탄젠트 무한대가 1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C랑 아무 상관없이 이 값은 무한대라는. 따라서 이 등식은 틀린 등식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 속도나 와도 상관없다. 얘가 무한대니까, 오케이? 얘가 무한대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궁금한 게 많을수록 뭐 연구를 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뭐가 궁금해?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맵을 통해 가지고 광속을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다 성립되는 거 아니냐? 아인슈타인 덧셈 아니더라도. 광속 불변의 원리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광속 불변의 원리 입장에서 보면은 로렌츠 변화는, 즉 아인슈타인 덧셈은 유일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가 돼요. 광속 불변. 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광속 불변만, 움직이는 관찰자랑 정지 관찰자가 광속을 똑같이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논리대로라면은 결국 어떤 맵이 존재하는데 광속이라는 친구만 광속을 대입했을 때, 그 값에다 광속을 대입했을 때, 어떤 속도가 광속이 됐을 때 무한대가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우리가 전자기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광속 불변의 원리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VC가 무한대가 되는 이러한 맵만 찾으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갖다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일 심플, VA라는 친구가 A라는 속도에 대한 V맵이 예를 들어서 A의 1-C분의 A, 오케이? 자, 이러한 매핑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탄젠트 하이퍼볼리보다 훨씬 간단하죠. 훨씬 간단하지만은 이런 맵을. 그러면 A가 C가 되면, VC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돼요? 1-1분의 C가 되겠네. 그죠? 이것은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이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무한대에다가 아무 속도에 저 맵을 시켜도, 그죠? 무한대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맵을 주는 함수 Vx를 x 오버 1 오버 c분의 x 이렇게 잡아줘 봅시다. 그렇다면은 V 인버스 x는 역함수는 x 오버 1 플러스 c분의 x 이렇게 역함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맵에 대해서 우리가 덧셈을 해봅시다. A라는 속도와 B라는 속도를 저러한 맵에 대해서 덧셈을 시켜봅시다. 그것은 V 인버스하고 1-C분의 A분의 A 더하기 1-C분의 B분의 B,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C분의 1배의 1-C분의 A분의 A 1-C분의 B분의 B 하고 1-C분의 A분의 A 1-C분의 B의 B. 오케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1-C분의 A, 1-C분의 B를 곱해줘 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A배의 1-C분의 B, B배의 1-C분의 A 곱해주니까 1-C분의 A, 1-C분의 B 플러스 C분의 A의 1-C분의 B, C분의 B의 1-C분의 A. 자, 이것이 결국 저러한 맵에 대한 새로운 덧셈이고 바로 광속 불변을 주는 덧셈이에요. 자, 그 얘기는 A라는 탈 것의 속도에다가 광속 C를 더해보면은 B가 C인 경우니까 여기 빵 되죠. 그죠? 여기도 빵 되죠. 빵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C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 따라서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주는 이것 말고도 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잡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Px를 A의 루트의 1-C제곱분의 A제곱. 오케이? 이렇게 잡아줘도 되죠. 그래도 역시 A가 뭐야 이게 A가 광속일 때 0분의 광속. 그래서 얼마든지 무한 가지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초이스 말고. 그러면 아인슈타인 초이스는 어디에서 결정된 거냐? 맥스웰 방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만약에 맥스웰 방정식이 틀렸다면 맥스웰 방정식도 맞고 아인슈타인 광속 불변의 원리도 맞다면 아인슈타인 덧셈이에요. 근데 만약에 광속 불변의 원리는 맞고 맥스웰 방정식은 보다 복잡한 형태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면 다른 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맥스웰 방정식에 어떤 브라브라한 텀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맥스웰 방정식이 엠프티 스페이스에서나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라운드 2제곱 라운드 t의 스퀘어 c제곱분의 1. 만약에 이것이 어떤 매질 속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라운드 2, 라운드 x의 항도 있고 b배 라운드 2의 라운드 t의 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요거는 바로 아인슈타인 변환이지만 이것까지 보태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결국 덧셈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저러한 텀들이 조금 더 달라붙는 그러한 거대한 매질 속에서 우리가 로켓을 타고 돌아다닌다면 그거는 다른 상대성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맥스웰 이퀘이션을 너무 깔끔한 곳에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우주가 전기적으로 텅 비어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맥스웰 이퀘이션이죠. 맥스웰 이퀘이션은 우주에 전기를 띈 놈이 또는 전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주에. 그죠? 그 전제에서 엠프티 스페이스를 막 휘짓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좀 복잡한 매질 같은 데서는 이러한 항들 또는 더 복잡한 항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기 방정식은 고침을 이해하는 사람, 실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질이 아주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얘보다 더 브라브라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로렌츠 변환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따진다 그런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뭘 연구를 하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요것이 이제 연구거리로 하나 레포트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저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에다가 탈 것의 덧셈을 갖다가 보탠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정지 관찰자께 자기가 시간도 변하면서 물체를 관찰한 속도예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U의 프라임이라고. 그죠? 속도의 프라임이라고. 누가? 얘가. 요것이 누구냐면 정지 관찰자가. 자, 요것을 만약에 이 공식에다 적용해요. 1-c분의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탈 것의 속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탈 것의 속도는 우리가 뭘로 뒀냐면 V로 뒀죠. 그냥. 그러니까 C분의 V분의 V. 그 다음에 1-c분의 B를 갖다가 음직 관찰자가 측정한 물질의 속도. 오케이? 그래서 U 음직 관찰자. 하고 U 음직 관찰자. 이건 지금 정지 관찰자가 온 거죠. 하고 1 플러스 C분의 1하고 1-C분의 A를 V로 뒀고 1-C분의 음직관찰자 역시 음직관찰자. 자, 그러면은 정지관찰자가 갖고 있는 좌표가 T 프라임 X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dx 프라임, d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직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속도는 얘가 갖고 있는 좌표계는 t하고 x잖아. 그죠? 그러니까 dx, dt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x 프라임이라는 친구를 어떤 x와 t의 함수로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t 프라임이라는 친구를 어떤 g라는 친구의 x와 t의 함수라고 놓고 과연 이 변화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F와 G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지금 하나가 좀 부족해 보이죠. 그죠? 조건이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이 아닌 어떤 새로운 묘한 이퀘이션 모션이 나올지도 모르지. 그죠? 얘네들에 의해서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좀 부족해 보일 것 같아서 한 조건을 추가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자, 여기에서 얘는 지금 dx, dt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한 조건을 추가해서 내가 라지 f랑 라지 g를 결정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dx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dt의 스퀘어 프라임은
dx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 dt의 스퀘어. 이 정도 추가해도 되겠죠. 그죠? 렐러티비티가 보존되는 광석이 불면. 그래서 이 조건을 추가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계식을 갖다. 자, 요거는 레포트로 해서 기말까지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결과가 안 나와도 자기가 어떻게 도전했다를 갖다가 그리고 이거는 워드로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면 FT에 대한 안사치를 갖다 해도 좋고. 그랬더니 이건 맥스웰 방정식이 아니라 여러여러한 방정식을 불변케 한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만족하는 슈도 덧셈은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무한 가지로 많아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이 아닌 다른 방정식을 만약에 불변케 한다면 다른 변화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는 재밌는 문제예요. 어찌됐든 간에.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그 전통주의자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죠. 매스메티컬 피직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슈도 에디션은 이 정도로 한 걸로 하고